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경민입니다. 그 환자들이 외래 저리다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진단하기 좋게 이렇게 저린다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지가 않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질환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게 사실 용이하진 않습니다. 보기를 아주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이제 다리가 저리거나 아니면 국소적인 신경장애가 있거나 척수질환 때문에 이제 다리가 저리다는 경우를 흔하게 보게 되고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흔히 보는 상황은 아니지만 뭐 뇌졸중이나 아니면 뉴로제닉 튜머, 또 드물게는 뭐 만성부액증후군에서도 저린 증세를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크게 나눠보면은 결국 이것이 혈관의 문제냐 아니면 신경의 문제냐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혈액순환 장애는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페리페럴 아테리얼 디지즈고요. 혈관이 좁아져서 충분한 혈액이 다리에 공급이 안 되는 상태로 인해서 저리고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고 맥박도 감소하고 특히 도살리스 페디스나 포스티어 티비알 아트리 펄스가 잘 안 만져지고요. 또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니까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소 요구도가 증가되는 상황에 특히 이제 종아리에 운동할 때 보행이나 운동 시에 종아리 그 근육 부분에 이제 이스케믹 페인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환자들이 다리가 터질 것 같거나 아니면은 뭐 저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카디오바스큘러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의심할 수가 있는데 50세 이상 그리고 흡연, 당뇨, 고혈압 등의 이제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은 ABI 테스트를 해서 이게 어퍼암과 로어렉의 그 혈압을 재서 그것의 비율이 다리 쪽으로 이제 0.9 이하면은 미만이면은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직접 블러드 플로우를 보기 위해서 도플러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메디케이션을 하게 되고요. 안티코아귤런트나 바소딜레이터 등을 이제 투약하게 되고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혈관 확장술이나 아니면 혈관 우회술을 하기도 합니다. 국소적인 신경장애는 크게 페리페랄 폴리뉴로패시 하고 컴프레시브 뉴로패시 정도를 저희가 좀 정형외과에서 의사들이 좀 접할 수가 있는데요. 다발성 말초신경병 페리페랄 폴리뉴로패시는 뭐 저희가 아주 진단하기 벅찰 정도로 많은 원인 질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는 질환은 다이아베틱 뉴로패시고 그것 이외에도 뭐 키드니 디스펑션이나 알코올리즘, 비타민 B12 디피션시나 암, 특정 종류의 암이나 케모세라피에 의해서도 이게 생길 수가 있고요. 인펙션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에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내과나 신경과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스테믹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시스테믹하게 양측 상하지를 침범하는데 저린 감각이나 무딘 감각 그리고 근육의 위축, 땀 분비 이상 등이 각각 모터, 센서리, 오토노믹 너브 인벌브하면서 발생을 하고 특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국소적인 신경의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서 증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발끝이나 손끝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스타킹 앤 글러브 패턴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저리거나 이제 무감각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고 많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는데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소비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에서는 결국은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은 EMG, NCS를 하고 내과 질환이나 신경과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뭐 피검사나 너브 바이옵시까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다발성 말초 신경병증은 원인 질환에 의해서 신경이 손상되는 건데 그런 신경 손상은 비가역적인 경우가 많고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게 되는 치료는 이제 증상 치료인데요. 뉴로제닉 페인만을 다루고 있는데 진통제라든지 항경련제, 항우울제 등을 주로 투약하고 있습니다. 압박성 신경병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신경이 기계적인 압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아마도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가장 좀 익숙한 이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페로니알 뉴로패시라든지 타살 터널 신드롬에서 이제 티비알 러브 컴프레션, 그리고 모터 뉴로마 정도를 저희가 접할 수가 있고요. 페로니알 뉴로패시는 피블라 넥 부분에서 커먼 페로니알 러브가 기계적인 압박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스플린트나 캐스트 등에 의해서 이아트로제닉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정을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포지션으로 마취나 수술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랫동안 그 부분이 눌려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로니알 러브 그 테리토리를 따라서 저리거나 감각 저하는 되는 이제 증상을 호소하고, 모터 너브가 이제 인벌브가 되면은 풋드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페로니알 러브 중에서 이제 슈퍼피셜 페로니알 러브냐 딥페로니알 러브가 더 인벌브가 많이 됐냐에 따라서, 슈퍼피셜 페로니알 러브는 모터 펑션은 이제 이벌전이 잘 안 되고, 센서리 영역은 로얼렉의 안테로 라테랄 사이드와 발등 대부분 그쪽으로 이제 저리거나 감각이 둔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딥페로니알 러브는 도시플렉션이, 모터는 이제 도시플렉션이 잘 안 되고, 센서리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펄스 웹 스페이스에 저리거나 또는 감각 저하를 호소합니다. L5 라디큘로패시아의 감별이 필요한데, L5 루트의 펑션은 이제 풋의 인벌전 기능이 있다는 게 감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EMG NCS를 하게 되고요. 치료는 임상적 판단 하에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눌려서 생기는 거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볼 수가 있고, 절인 증세에 대해서는 뭐 진통제라든지 그 뉴로제닉 페인에 쓰는 약들을 좀 써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특정 구조물, 파샤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눌리는 것 같으면은 뉴럴라이시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모터 펑션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 풋드롭이 지속되면은 티비알리스 포스티리어 텐던을 돌숨으로 이제 트랜스퍼 하기도 합니다. 타살 터널 신드롬은 앵클의 포스테리어 메디알 사이드 플렉서 레티나큘럼 아래에서 티비알 러브가 컴프레션 되거나 인트랩먼트 되는 현상이고, 발바닥으로 그 눌리는 디스탈 쪽으로 티비알 러브 테리토리를 따라서 발바닥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발바닥이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인트리식 머슬까지도 이제 침범이 되니까 약화가 되면은 환자들이 미끄러운 바닥, 특히 물기가 있는 바닥에서 중심 잡기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고요. 눌리는 부분에 신경을 톡톡 두드리면은 이제 찌릿한 감각이 유발되는 틴넬 사인을 보입니다. 티비알 러브는 세 가지 브랜치가 있는데, 메디알 칼카니알 브랜치,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센서리 너브에서 발 뒤꿈치의 감각을 주로 담당하고, 그거보다 디스탈 쪽에 메디알 사이드는 메디알 플란타 너브, 라테랄 사이드는 라테랄 플란타 너브가 센서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각각 침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구분해서 센서리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은 EMG NCS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갱글리온 같은 매스 리전이 동반돼서 너브가 컴프레션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한 초음파나 MRI 검사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는 뭐 절인 증상에 대해서는 진통 소염제나 항우울제, 항경련제를 투여하게 되고, 티비알 러브가 평발 때문에 스트레칭이 돼서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아치 서포트를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고 모터 너브가 이제 인볼브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매스가 동반되어 있으면 매스 익션을 하면서 타살 터널 릴리즈를 해서 티비알 러브 컴프레션을 되지 않도록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몰토 뉴로마는 인터디지털 센서리 너브의 손상 또는 섬유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너브에 스카티슈가 생긴 거라고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서드 웹에서 가장 잘 생깁니다. 서드 웹이 기본적으로 디지털 너브가 가장 두껍다고 알려져 있어서 여기서 가장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이 좌우에서 이제 컴프레션을 받거나 바닥에서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너브의 손상이나 섬유화가 일어나서 하이힐이나 이런 것이 좀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접한 발가락으로 그 너브가 자극이 될 때 찌릿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학적 검사로서 신경 메타타살본을 첫 번째와 다섯 번째를 꽉 스퀴징을 하면은 딸깍하면 너브가 이동하면서 딸깍하는 이제 멀더 클릭을 느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찌릿한 증세가 유발이 됩니다. 진단은 초음파 검사로 다이나믹하게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는 진통 소염제, 찌릿한 그런 신경통을 조절하기 위한 뭐 진통 소염제나 여러 가지 약제를 투여해 볼 수가 있고, 쿠션이 좋고 발볼이 넓은 그런 편안한 신발들도 도움이 되고, 요 신경 메타타살 헤드 프락시말에 이렇게 좀 돌기같이 만들어서 요 메타타살 부분에 좀 프레셔가 덜 가해지도록 이런 특수한 깔창을 맞춰보기도 합니다. 주변에 너브 주변의 인플라메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으면은 신경을 익시전하거나 아니면은 트랜스버스 메타타살 리가멘트를 절개해서 뉴럴라이시스를 눌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수술적인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저린 질환 중에 척추 질환들도 이제 흔하게 볼 수가 있고, 크게 이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나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척추 협착증은 인터미턴트 클라우디케이션이 흔한 특징적인 증상이고, 보행을 하면은 종아리 쪽으로 저리거나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쉬는 거로는 호전이 안 되고 쪽으로 앉아야만 이제 완화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스클라 클라우디케이션과의 감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EMG, NCS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로서 뉴로제닉 페인을 조절하는 이제 약제를 투여하고 물리치료도 해볼 수가 있고, 스테로이드 인젝션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으면은 신경을 이제 디컴프레션하고 퓨전까지 보통 이제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너브 루트의 더마툼을 따라서 레디에이팅 페인이 발생하는 게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심하면은 이제 모터 위크니스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 질환의 진단 마찬가지로 엑스레이하고 MRI 그리고 EMG, NCS도 이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고, 보존적인 치료로서 소염 진통제 같은 이제 약제와 물리치료 그리고 스테로이드 인젝션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이제 보존적 치료 반응이 없으면은 너브 루트를 디컴프레션하는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마툼을 잘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L4, 5, S1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정리를 한 건데요. 환자가 다리가 저리다 그럴 때, 걸을 때 종아리가 저리고 터질 것 같으면 이제 클라우디케이션을 의심해야 되고, 쪼그려 앉았을 때 호전이 되면 이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동맥 질환을 의심하고, 레디에이팅 페인이 뚜렷하면 이제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하고, 스타킹 앤 글러브 패턴이다 그러면은 다이아베틱 뉴로패시 같은 페리페럴 폴리뉴로패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눌리는 이제 질환들은 틴넬 사인이 조금 더 이제 확실하고 컴프레시브 뉴로패시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